산당은 그런 역할에 좀 더 치중할 생각입니다. 이사님, 집에서는 별로 환영 못 받으시죠? 저요? 예. 집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끊임없이 계속 진지하게 아주 뭐 원고도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고 있습니다. 원고는 그건 준비만 해놓은 거예요. 썼습니다. 원고 준비해 오시면 안 돼요, 이사장님.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단련으로 그 일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갖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뭐 집에 신경 쓸 시간이 있겠어요, 어디? 집에서는 독서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청소도요? 다 합니다. 예, 저 다이어트 겸해서. 집안일도 도와주세요, 직접? 예, 뭐 충분히 합니다. 눈빛을 계속 보니까 정말 강렬하시고 좀 약간 눈빛 자체 진지함이 묻어 계시네요. 뭐 딱딱한 얘기 좀 해도 됩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업단지 쪽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까 이제 좀 기업들도 이제 땅을 소유하는 거에서 임대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조성된 산업단지를 보면 그래도 임대 쪽보다는 이렇게 분양을 하는 쪽이 오히려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단지에 비해서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이게 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업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익을 내지 않아도 수년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런 손실 같은 것들 다 메워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산업단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전국에다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산업단지가 아까 임대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 그 산업단지대에 들어가서 단지 공간만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어떤 경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키지 서비스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좀 더 시작하는 중소기업,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은 뭐 현실 문제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방법이 소위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작은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걸 많이 임대형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종합적인 지원이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예를 들면 싼 공간에서 그야말로 경영에 전념해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경쟁력과 무관한 이런 분야의 기업이 먼저 돈을 예를 들면 보통 중소기업이 한 500평을 하려면 10억에서 15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영을 먼저 잘 하도록 한 다음에 땅값을 빼내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꼭 이렇게 내 얘기가 옳다는 게 아니라 발상을 바꿀 부분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땅에 관련된 규제를 하면서 확실하게 할 건 하지만 너무 선을 많이 긋는 용도 규제가 너무 많은 것들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선긋기입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은 주거만 하세요. 이것은 뭐 상업용 이거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공장에는 기숙사를 못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무실처럼 해서 예를 들면 기숙사를 쓴다든지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단 그냥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끊어서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반월 시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기숙사가 부족하고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사무실을 막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충분히 행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관료들도 유능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 그 계몽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을 고치지 않았을 뿐이죠. 획일적으로 이렇게 탁탁 선긋게 하는 거. 질문하고 싶은데 안 하면 속 터지는 예, 또 궁금한 게 한동안 국내 어떤 인력 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도 생산 기지를 많이 이제 뭐 동남아나 중국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 사정도 이제 녹록해지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또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혹이 있었지만 계속 한국에서 공장을 유지하고 기업을 유지했던 기업에게는 큰 인센티브가 없지만 해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지 내 입주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차별적인 인센티브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계속 공단을 지키고 계시던 기업들은 좀 볼멘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통기업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한 문제인데
해외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거 요거에 대해서도 너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소위 우리나라 강소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투자에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가서 다시 원금을 회수하거나 예를 들면은 소득을 송금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과실을 국내에 유입시키려면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그냥 국내에 있었더라면 더 작은 중소기업들이 활력이 더 있었을 건데 1, 2차 협력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만큼 투자 공동화, 생산 공동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공간을 앞으로 메꿔줘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 뭐 여러 가지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대개 3년에서 5년이 맥시멈입니다. 그런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결국엔 소득 보전 해준 거 이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이 항상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정책 제안을 꼭 하나 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 정책 제안이 법제화가 됐으면 더더욱 좋겠다 하는 저희들이 안을 항상 드립니다. 오늘 하나. 그 산업단지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대폭 완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입지 관련해 가지고 그 원천적인 문제가 옛날에 그 국토부, 직영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하위 법령에 의해서 나눠진 분업 체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로 수출단지 아시죠? 잘 알죠. 이미 도시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라는 개념이 별로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단지에 관련된 법규가 적용이 되니까 기업은 2, 3중의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업종 규제, 토지 용도 규제, 그 다음에 상하위 법령의 규제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고 가능하면은 밑에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서 규제를 운용할 것인가 발상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단 정책 제언에서는 우선 규제를 없애요. 규제를 없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 아파트형 공장을 단계적으로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용지가 많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도록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에서도 땅에 투자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지 법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 됩니다. 법절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이사장님 표만의 이름을 하나. 그거요? 그거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위한 그 입주규제 완화법을 만들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필요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예외를 인정해서 하도록 하고 때가 되면 근본적으로 체계를 혁신하는 이런 쪽으로 가도 제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법제화 이름을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죠. 뭐 아까 말씀하신 법 좋은 것 같은데요. 그 공단 입주 규제 완화 특별법. 공단 입주 규제 완화 특별법. 그럼 괜찮습니다. 기업이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물론 좀 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 앞에 가지를 쳐주듯이 이런 역할을 좀 제도와 행정,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현장도 보니까 결국 누가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여러 사람의 지원을 협력적으로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필요하네요 결국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 원스톱 서비스로 뭐 이렇게 큰 집 빌딩을 얻어놓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또 와서 또 진을 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우선 이런 그 어떤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인 문제를 협력해서 여러 기관이나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한다. 협력 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게 없으면 정부 관리도 승진 못한다. 공기업 승진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체크해서 그거 실력이 없으면은 승진을 안 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간단해요. 그건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사 카드에다가 놓고 이런 협력 지원 케이스를
자기가 뭘 했는지를 기록하게 오늘은 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 이사장님이 프로그램 끝내는 걸로. 그러시죠. 예. 말씀 다 하실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건가요, 오늘? 가겠습니다. 역시 공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규제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갑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게 편합니다. 갑의 세상은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그럼요. 예. 갑으로 안 살아봐서 저는. 갑으로 안 살아봐서 아직 잘 몰라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결국 뭐 학교도 갑입니다. 학생들한테 비하면. 예. 결국 갑이시죠. 갑이라고 방 나왔잖아요. 방송국공은 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기업들이 법을 집행을 하지만 예. 법 집행이라는 게 서비스다라는 관점을 가져야지 법 집행이 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공기업이 서비스를 잘하도록 해야지 당신 법에 의해서 위반했습니다가 먼저 나오면 이건 엉망인 거죠. 오늘 복장은 굉장히 정장으로 단정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저희와 다르게 생각은 굉장히 자유롭고 캐주얼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실천 가능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교과서에 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콘셉트를 정하면 오퍼레이션까지 쫙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정책이 되는 거죠. 돈 쓰는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돈 쓰는 정책을 하게 되면 영원히 갑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돈을 끊어버려야 진짜 서비스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복지에 들어가야 될 부분, 또 사람을 키우는 데 들어가야 될 부분, 시스템을 교정해야 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그 단기적인 현금 보조금으로 너무 많이 가서 뭐 방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니까 네. 건전을 해주고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얘기 잘못 듣고 직원들 월급 줄이지 마시고요. 줄 건 주십시오. 이상하게 나오지 마. 산업단지공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대로 했어요. 네. 네. 말씀 잘